성범죄 사건에서 처음부터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신 거의 항상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은 뜨겁지만 기록은 차갑게 굳습니다. 오늘은 그 기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과 해석 사이 법률사무소 이화 라디오입니다. 저는 변호사 자유광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진실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의 진실은 다릅니다. 증거로 도달 가능한 만큼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은 감정의 크기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법정이 묻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증명되었습니까? 이 기준이 사건을 느낌에서 증명으로 옮겨놓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큰 변수는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첫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첫 진술은 되게 거칩니다. 감정이 앞서고 문장은 뒤따릅니다. 문제는 기록의 방식입니다. 수사 기록은 그 문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그대로 남깁니다. 나중에 표현이 달라지면 기록은 묻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이 질문은 결국 신빙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것은 감정을 누르기가 아니라 사실관계의 뼈대를 먼저 세우고 말의 순서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의 증거는 자주 시간과 싸웁니다. CCTV, 메시지, 휴대폰 데이터, 기억.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논리로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과 초기 증거. 여기서 사건의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재판 단계에서 사건은 다른 언어로 번역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그 일이 증명되었나입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진술의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나 진술이 중심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일관성, 구체성, 자연스러움, 정황과의 부합, 모순의 정도, 그리고 때로는 왜곡될 가능성까지. 이 평가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없으면 형사재판은 확신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실무에서 매우 큰 기준이 됩니다. 변론은 종종 그 의심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이 한 방향으로만 귀결되는지, 다른 해석 가능성이 정말 배제되는지, 증거의 연결이 끊어지는 지점은 없는지. 여백이 남는다면 법은 그만큼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형사 절차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 양형은 공식이 아닙니다. 행위의 중대성, 행위의 태양, 폭력성, 결과가 전력은 기본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식,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정비. 합의 역시 단순한 용서라기보다 법원은 종종 피해 회복 노력의 관점에서 봅니다. 다만 이 과정은 2차 피해로 비춰질 위험이 있어 접촉 방식과 절차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현실의 진실과 법정의 진실이 어긋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어긋남은 대부분 증거가 닿는 범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 변론은 감정을 크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의 구조를 분석하고 법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논리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억울함을 증명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라고 부릅니다. 핵심만 남기면 이렇습니다.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력에서 갈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첫 진술과 초기 증거가 프레임을 만듭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신빙성 평가와 합리적 의심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양형은 중대성뿐 아니라 사후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 정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